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학령 인구 쏠림 현상으로 부산의 초등학교가 폐교나 증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화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늘봄스쿨 신설과 AI 교육 강화 등을 위한 1,79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 두 기관은 집배원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정순찰대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40)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6선 고지에 오른 사하구을 선거구 국민의힘 조경태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며칠 전 학교 증축 공사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해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은데도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월 4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두 곳을 배정받았습니다. 조합이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가봤습니다. 다음 달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축 자재가 운동장에 널려 있고 건물은 온통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9월 입주 전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예, 준비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예,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이제 뭐 전부 다 뭐 준공 허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공기 질 검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 3개월 동안 될까요? 우려스럽지만 지금 막 공기가 뭐 지금 기간상으로 공정상으로 이게 지금 불가능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입주 후 학생들의 통학도 논란입니다. 교육청은 이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1, 2단지는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3단지는 동래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800m, 동래구에 있는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5km나 돼 걸어서 25분이나 걸려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4,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이것도 신축 초등학교 없이 주변 3개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이 중 2개 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주거 환경은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악화되며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재개발 재건축 때 좀 학생들의 추계,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자들 또한 그게 뭐 시행사, 시공사 모두 물론 수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육을 위한 좀 학교 시설에 대해서 깊은 고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증축을 해야 될지 좀 학부모랑 교육청이랑 지역사회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부산에서 교실을 증축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5개 교와 고등학교 1개 교. 이에 반해 21개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1,79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도입한 늘봄학교 전용의 늘봄스쿨을 신설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기반 마련 등 공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와 교육하기 좋은 학교 안전망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늘봄학교 정착에도 속도를 냅니다. 늘봄학교 전용 학교인 늘봄스쿨 설립에 96억 원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학습형 늘봄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48억 원 편성됐습니다. 늘봄스쿨은 올해 9월 강서구 명지동에, 내년 3월에는 기장군 정관읍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와 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교원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연수 등의 210억 원을, 초등 3학년에게는 교육정보화 기금 219억 원을 활용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합니다. IB 교육 역량 강화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각각 4억 원, 온라인 학교 설립 운영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통학로 개선에 20억 원, 모듈러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 두 기관은 집배원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외 가구를 발견할 경우 경찰과 공유해 범죄를 예방하는 우정순찰대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정순찰대로 활동 중인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용석 씨. 하루 900여 통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혹여 인기척이 없는 소외 가구를 발견하면 경찰과 연계된 SNS에 빠르게 신고합니다. 그래 아픈 사람들 들여다보고 빈집도 챙기고 그래 저번에 와야 이제 잘하는 게나 지대로 잘하는 게나 그래 댕기는 게 모두 국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파손되거나 오작동되는 교통안전시설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배원들은 정해져 있는 지역을 매일 다니는 집배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구역 내 사정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모르는 또 오기 힘든 그런 외진 곳들 저희들이 다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 상호 협조 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들 안전도 저희가 책임질 수도 있고.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들로 시작된 우정순찰대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배원분으로서 우리 집배원으로서 편지만 배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민생 치안까지 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제 더 폭넓은 의미로서 저희가 다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이 우정순찰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14개 총괄우체국 1000여 명의 집배원들이 전용 배지를 달고 우편물 배달 시 발견한 범죄 신고 등 활동에 적극 나섭니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집배원들이 거동수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범죄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그 신고를 경찰한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 그리고 그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손 정보를 경찰에 즉각 신고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산경찰도 우정순찰대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은 집배원분들께 교통안전 및 범죄 양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범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향후 협조하고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우정청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사하구을 조경태 당선인입니다.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경태 당선인을 만나 선거 공약 이행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구을 선거구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조경태 당선인. 조 당선인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2호 인재로 영입된 이재성 후보의 도전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육선고지를 달성한 조 당선인은 중단 없는 사하 발전을 강조하며 교통이 편리한 사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저 터널과 관련돼서는 국토부하고 만날 또 예정을 또 가지고 있고요. 송도선이 또 마무리가 된다면은 저는 그야말로 사하구는 사통팔달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저 터널과 송도선 등 교통 환경 개선 외에도 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주민이 겪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으로 풀이됩니다. 22대 제가 첫 번째 법안 발의가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상공단과 더불어 지역의 노후공단으로 여겨지는 신평장림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청년이 찾는 혁신 공간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공단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해가지고 거듭 태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아마 몇 년이 지나면은 아마 이 노후된 산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새롭게 변화하고 저는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끝으로 조 당선인은 지난 17대부터 22대까지 육선에 오르며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자신도 없다며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사하 주민들과 국민들만 바라보고 육선어원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 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랍니다. 학생이 주로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 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LG 헬로비전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기 막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새 뭐 그만 이러고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니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종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LG 헬로비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구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제비가를 내는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화명생태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 줄넘기 공연과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과 범죄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서약 등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삶을 등지거나 돌봄을 포기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정 내에서 벌어진 참사는 20건이 넘는데요. 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삶은 열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셨고 남매는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소통을 했었고 누나는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지만 이제 그 우울증이 더 심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고립 상태는 죽어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우처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요청을 했으나 이제 거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를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최근 3년 새 23건에 달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저희가 집으로 사회적으로부터 각자 일반 사람들도 고립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더 많은 고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동에 대한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함에도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이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용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회는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가족지원센터 설치, 전수조사 실시 등입니다.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오는 6월 5일 300명이 모여 부산교육청부터 시청까지 5채 투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일본 오사카 세관과 우호 세관 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세관은 1989년 우호 세관 제휴를 합의했지만 2006년 이후 교류 활동이 잠정 중단된 뒤 18년 만에 교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두 세관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세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는 중약물 취급 작업 줄이기에 나섭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녹산초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조리실 그레이팅 경량화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그레이팅은 급식조리실 국솥 등의 하부 배수로 덮개로 무게가 약 14kg에 달하는 급식실 내 대표적인 중약물입니다. 시범학교에는 기존 덮개의 절반 수준인 5에서 7kg 상당 알루미늄 그레이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